암세포의 특징을 보면은요. 암세포는 무산소 대사를 해요. 산소가 없는 그 대사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ATP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ATP 생산하는 것과 산소 없이 ATP 생산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성하는 그런 기관인데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요. 영양실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체액이 젖산으로 말미암아서 체액이 산성화되고 또 암의 특징이 무한 증식이잖아요. 그래서 세포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조직까지 파괴하고 침륜, 다른 조직으로 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암세포에만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암세포를 만드는 환경,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체온증, 암세포는 42.5도 되면 죽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체온증, 저산소증. 그래서 저희가 산에 가서 공기가 좋은 데서 가서 많이 투병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혈당, 고지방, 고단백, 비타민, 미네랄 부족, 인스턴트 음식, GMO, 전자파 이런 것들이 암을 만드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모든 암세포가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라는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산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를 만든다. 그래서 고지방 식이 조건에서의 암 성장이 저지방 식이 고탄수화 식이 조건에서의 성장보다 5배나 높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방 연소를 차단하는 것이 암 치료의 임상적인 이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기 전부터 현미채식을 계속 저도 얘기를 했었고 많은 책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최신 과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암 치료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죠. 그리고 공기와 물과 토양과 이런 것들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자생력을 많이 깎아먹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GMO, 관행농업, 제초제라든지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업, 유전자 조작으로 말미암아서 만든 사료, 콩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것들로 동물들을 먹여요. 그 다음에 양식, 이제 생선 같은 경우도 사료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VOCs,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약마저도 그런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과잉 진단, 조기 진단이라는 이름 하에서 너무 이제 사실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뭐 이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는 83세 어르신인데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83세나 되셨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빨리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사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는데, 이런 건 괜히 수술했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고 병원에서 굉장히 말년을 되게 불행하게 보내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이 증가되게 된 요인을 하나씩 보면 GMO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GMO 식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됐는데요. 거기서 쓰이는 이제 제초제가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 그 GMO를 옥수수, 콩, 카놀라유 이런 것들로 식품과 사료로 가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90일 정도까지 동물 실험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있는데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GMO가 발암물질 등급 높은 걸로 이제 판정이 됐고,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는 수입을 금지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그런데 GMO 수입 1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은 2위국이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습니다. 1986년도에 체르노빌 방사선 누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GMO 이제 90일 이후에 쥐가 GMO 사료를 먹고 자란 경우에 이제 종양이 외부로까지 이렇게 드러난 경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97년도 이때부터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통계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리포세이트를 먹고 자란 작물에게 있어서 철분, 망간, 그 다음에 아연, 미량 원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노란 선이거든요. 뿌리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미네랄을 함유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진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그 체르노빌 근처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 벨라루스 같은 경우 보면은 갑상선 증가율이 86년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때쯤이거든요. 이때쯤부터 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 이제 중반 요 이전부터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갑자기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방사선이 이 갑상선에 특히 이제 암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방사선이 분명히 이제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근데 왼쪽 그래프는 사실은 방사선 누출하고 상관없이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97년도부터 이 GMO 콩을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기형아 출생률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도 97년도부터죠. 이때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96년, 97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만에 4.5배라고 증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다음 백혈병 같은 경우도 97년도,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암 같은 경우 97년도부터죠. 그래서 이제 이런 GMO 사용이 확산된 것과 암 발병률에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 농산물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먹지 말아야 되고 가공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암에 증가된 요인 두 번째로 보면요. 포름알데히드. 가구라든지 원목 가구라든지 저 인테리어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나무가 많이 쓰이는데 합판이 많이 쓰이는데요. 1990년대 말에 일본에 아토피가 폭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인이 합판이었다라고 보고서 2000년대는 수입을 고가에 잘못 처리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좋은 품질의 것만 수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합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부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포름알린 방부 처리를 하는데 그 포름알린의 주성분이 포름알데히드입니다. 이것이 발암물질 1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새집 증후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사실은 이런 애들이 왜 이 면역계에 문제가 왜 오느냐 보면은 새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단지 새집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 새집을 만들 때 쓰이는 나무들, 새 가구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이런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벽, 문틀, 가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데요. 이제 간단히 제가 얘기하면은 제 둘째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생후 3개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어디서 자랐냐? 충북 괴산에서 물 좋고 공기 좋은 산 좋은 데서 그때 제가 공중보건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제가 알았을 때부터 현미채식을 해왔었고 저희 와이프도 같이 유기농 음식을 먹고 있었었고 첫째 아이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생후 3개월에 아토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중보건이 생활하면서 신축 관사를 저희에게 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신축 관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수도 하고 전혀 면역계에 문제가 없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신축 관사라는 것 때문에 시골에서라도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이런 비염 아토피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암의 이제 증가 요인 세 번째 보면은 전자파입니다. 고압선 주위에 백혈병, 이제 고압선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백혈병이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휴대폰. 비비비라고 이 뇌로 혈관을 공급해주는 것에서 방벽이 있습니다. 독소가 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전자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약해져가지고 이제 뇌로 독소가 많이 들어가서 뇌종양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인구의 5%에서 10%가 전자파 과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방암, 자폐증, 당뇨, 이명, 두통, 만성피로, 고혈압, 우울증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 증가되게 된 요인 네 번째로 보면요. 이게 이제 통계인데요. 2022년, 2021년도까지 사망률입니다. 사망자를 보면은 거의 조금씩 늘어나지만 큰 변화가 없는 걸 보게 되는데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이 1년 중에 3분의 1이죠. 3분의 1 통계가 이 전체 1년도 통계의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사망률이 높아졌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 시기를 같이 보내왔는데요. 코로나 맞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그리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전 국민들에게 다 2, 3차, 4차, 5차까지 이렇게 접종이 됐습니다. 코로나 후에 발병이 폭증했다는 미국 통계 2021년도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암 말고 다른 부작용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2021년도에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역시도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사망 1000명, 일본도 1400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1994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모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35명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9개월 동안의 사망자가 121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5년 동안의 사망자 수보다 지금 이 9개월간의 사망자 수가 거의 10배 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정부 자료니까 이제 코로나 접종한 후에 이제 생혈구 분석한 이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색깔이 어둡고 찐득찐득하다는 것이 느껴지죠. 이게 적혈구고 이게 혈장인데요. 치료를 한 후에 적혈구들의 상태고요. 다 적혈구들이 뛰어 떨어져 있고 색깔이 좋죠. 이제 제가 이제 암의 원인은 이제 어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딱 어혈의 상태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암을 악화시킨 이제 요인이고요.